2007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젤라코비치 박사팀은 무려 23만 2,6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놀라운데요.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합성 비타민 A와 E,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하면 사망률이 5% 증가하고 따로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 베타카로틴은 7%가량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심장재단은 합성 비타민의 섭취를 줄이고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기에 이르렀죠.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펜하겐 쇼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만 환자 숫자는 꾸준히 늘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기간 영양결핍 환자도 급증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양결핍 환자 수는 33만 5,441명으로 2017년에 비해서 12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희한한 현상이죠. 비만이 늘면서 동시에 영양결핍도 늘어나고 있다니까 말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 체중이 계속 빠져서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짠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당뇨 때문에 당분이 든 음식을 피하죠. 또 이런 분들에게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빠져서 40kg 초반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영양이 부족해지면 다장기 부전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질 정도로 영양을 제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 엄청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2-30알씩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십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면 영양제 소개할 때 고함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서서 과잉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빨리 흡수된다고 다들 자랑을 하죠. 영양분이 빨리 흡수되어서 좋을 일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것들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영양물질이 너무 빨리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곧 숨이 넘어가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영양분은 좀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영양제들이 많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것이고요.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물질입니다. 수용성 영양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를 타고 돌다가 필요 없어지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용성 영양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소변에 기름이 나오면 그것도 큰일이죠. 지용성 영양분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담즙에 녹아서 장으로 배출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분이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축적되고 문제를 일으키죠. 사실 비타민 A는 부족해지기가 쉽지 않은 영양분인데요. 아주 못 사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라면 결핍보다는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종류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또 흡연자에게도 좋지 않죠.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이 흡연을 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입니다. 비타민 E도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출혈, 신경 손상, 골절,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K도 지용성인데요. 비타민 K는 지혈을 도와주는 영양분이죠.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출혈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혈전이 있어서 와파린 같은 약을 섭취할 때 비타민 K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응고되어서 와파린의 효과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K는 피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독성 작용이 보이면 초기 증상으로 식욕 상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 기운이 없어지고 축 늘어지고 초조함도 증가하고 혈압도 상승할 수 있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칼슘의 축적도 함께 발생해서 혈관의 석회화나 관절의 석회성 근염과 담낭과 콩팥의 결석 질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만나보면 비타민 D 결핍이 아닌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느낌상 기준선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지용성 영양분은 먹을수록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부족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몸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남는 영양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를 과다 복용하면 소화기 장애, 간 기능 이상, 당뇨병, 피부 홍조, 시력 약화,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비타민 B6도 과다 복용하면 울렁거림, 두통, 메스꺼움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감각신경병이 생기죠.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과 신체 움직임 조절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통증에 더욱 민감해지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피곤할 때 비타민 B 복합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워낙 메가도스 요법이 효과 있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미네랄은 광물질이죠. 그래서 과다 복용하면 무조건 탈이 납니다. 성질이 산압기 때문이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미네랄입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연, 구리, 망간, 철 이런 것들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거의 빠져나가질 않고 축적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도 크고 잘 낫지 않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영양제인데요. 여러 가지가 모두 들어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영양분도 들어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부족한 영양분은 되도록 자연 그대로 음식으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연 그대로 음식은 영양분이 조금 넘치더라도 알아서 흡수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부족과 과잉을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는 게 참 힘들죠. 너무 많이 먹어도 탈, 적게 먹어도 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